스테디84입니다. 꾸준하게 주식 투자하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수익 난다. 저는 요런 투자법, 죽어도 요런 주식이나 이런 투자법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DS 단석이죠. 50만원 가까이 되는 주가가 지금 1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9,4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매출로 보면은 대략 한 1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된다 치면 지금 주가는 그나마 좀 낮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가 10만 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쨌든 수익이잖아. 물론 이익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약간 적 같은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권이죠. 그렇다면 공모주로 공모가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수익이지만 이때 산 사람은요.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러면 지금 16만 원대도 시가총액이 9천억이고 1조 정도고 매출하고 시가총액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익이 한 800억, 당기순이익이 400억이고 영업이익률이 8%입니다. 순이익률이 4%. 그러니까 순이익이 5%밖에 안 돼. 5%. 그러면 1조라 치면 5%예요. 5%. 10%, 뭐 15% 정도면 이해라도 해주지만 5%예요. 하지만 뭐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 16만 원은 뭐 공모가 10만 원대 주가는 훌륭하다. 근데 공모가 10만 원대를 몇 조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반성을. 이때 기준으로 시가총액이랑 이 이익을 대비입해 보세요. 뭐 저는 거품이잖아요. DS 단석이 뭐 이 회사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뭐 2차전지 뭐 배터리를 못 만들거나 그런 회사라면 이해라도 하죠. 향후에 성장성이 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40만 원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감기죠, 감기. 기관하고 외국인 팔았잖아요. 개미한테 떠넘겼잖아요. 팔고 떠넘겼잖아요. 기관하고 개미. 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잖아, 임마들은. 최고 밴드 상단으로 해가지고 개미들이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또 떡상시키고 팔고 나갔잖아요. 40만 원대 지금 16만 원이니까 곱하기 4만만 48만 원 되겠네. 그러면 두 배까지로 한다 2.5배 한다 치면은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 보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 향후 성장성이 큰 회사라면 이해라도 가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주가 첫날 따상한다 이런 투자법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투자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즉 공모주와 감기가 합쳐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 40만 원 하던 게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지금 얼마입니까? 16만 원까지 합니다. 열심히 이 기관아들은 팔아넘기죠. 열심히 팔아넘깁니다. 개미들한테 떠넘기죠. 자, 두 번째 파두라는 회사입니다. 파두 보시면 분기가 3억이에요. 3억. 3억. 3억이라는 건요. 그 개인 사업자들 중에 보면 한 달에 치킨으로 해갖고 5천에서 1억 튀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매출만. 고깃집 잘 되는 데는 한 달에 4억, 5억도 버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가게보다도 못한 거죠. 3억이면. 자, 이런 회사를 47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4만 7천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반도체 회사인데 SSD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 데이터 저장소 같은 거. 근데 이 회사 칩이 없다면 데이터 센터를 짓지는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체제가 워낙에 많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엔비디아처럼 독점으로 그 반도체 칩을 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시총이 높다 생각해요. 9,400억이면 아직까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매출 보세요. 매출. 이 회사는 천억 원이 돼도 저는 높다는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반도체를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그 분야에서 1위고 이 회사만 뭐 물건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좀 밸류를 더 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밸류를 더 쳐줄 수 있어. 이 회사만 그 어떤 분야에서 이 회사만 있다면 온리 이 회사만 만든다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 매출액 대비 실적도 보셔야 되고 물론 매출이 적은데 이 시가총액이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BM이 좋잖아. 비즈니스 모델이 좋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는 향후에 성장성이 더 클 거 아닙니까? SIC 반도체나 GAM 반도체나. 그 다음 엔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캠이 44,000원에서 최고점
40만 원 가까이 갔죠. 44,000에서 4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단기간이라 오르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단기간이라 오르는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 주식이란 건 내가 말했던 합법적인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실적이 너무너무너무 잘 나오든가. 첫 번째,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든가.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호구들이 대거 유입이 되던가 입니다. 근데 이 정도 오르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간다고요. 내가 마지막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매출이 점점 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 영업이익이 판타스틱하게 오른 건 아니고 여기서는 또 9%인데 이건 또 3%잖아요. 이건 또 적자였고. 이 회사가 물론 사업군이 좋은 건 이해는 하는데 과연 30 얼마까지 올랐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총이 4조니까 여기서 한 26,000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4천억이죠, 4천억. 그러면 그럼 좀 밸류를 좀 더 쳐줘서 3배 곱하기 3하면 7만 8천에 치면 7만 8천원.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한 8만원? 그래, 8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면 그래, 된다 치자. 8만원, 10만원이면 그나마 좀 그렇다 치는데 지금 시총 대비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순이익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좋은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공모주죠, 공모주. 다음에 금양. 자, 이 회사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 매출은 물론 점점 늡니다. 근데 이 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에요. 영업이익도 100억 달이죠, 100억 달이. 100억 달입니다. 그런 회사가 7조인데 시총이 7조예요. PBR이 30입니다. 그리고 또 적자죠. 적자예요. 이 회사 과연 9만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12만원인데 12만원에 대한 주가가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 물론 2차 전지기 때문에 2차 배터리기 때문에 그 향후 성장성의 비즈니스 모델을 두어서라고 하지만 이 금양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2차 전지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탑을 찍는 기업입니까? 좀 의문스러움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는 좀 투자를 안 합니다. 에코프로모트 물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기술력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역시나 42,000원에서 최고가 2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6배 가까이 올랐죠. 단기간에 6배 오르면 뭡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요. 무서워해요. 두세 배 올라도 1년 안에 1년 동안 두세 배로 올라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6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봅시다. 매출은 아주 훌륭합니다. 예, 엄청 많이 올랐네요. 2배, 2천억에서 3천억, 그리고 6천억 2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1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봅시다. 단기 순이익을 보면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회사가 돈은 버는 건 많은데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팔았는데 뭐 남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든지 파는 거 많으면 광고비나 판촉비가 많다든지 아니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판 거는 많은데 이익률은 좋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회사가 좋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성 있는 회사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 24만원대 주가도 그렇고 지금 15만원대 주가도 그렇고 제가 이거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눈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살 거 아니다. 아직은 살 거 아니다. 얘는 10만원 정도 오면 좋죠. 10만원대 가격 끼면 좋지. 아니면 이거 절반 가격 7만원대 8만원대면 좋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되니까 그때는 순이익과 비교해도 5조에서 10분은 5천억이잖아요. 5천억에서 1%면 500억. 그러면 차라리 절반 가격 한 7만원대라도 그러면 괜찮다. 지금 가격은 저는 조금은 의문스러운 가격이 듭니다. 24만원대 이거 떠도 난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때를 들어갔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 한미반도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반도체 HBM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에도 네, 납품을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9조 5천억 정도 됩니다. 9조 5천억인데 매출액은 보면은 판타스틱하게 늘어나진 않아서. 근데 이 회사는 아까 다른 회사랑 틀리게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이 기술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다른 회사들과는 밸류를 똑같이 산정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4만원, 5만원대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 쭉 갖고 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평단이 9만원이나 10만원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장기간 가져갈 거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럼 떨어집니다. 물타기 하면 돼. 근데 단기로 보고 예를 들어 8만원, 7만원 떨어지면 안전부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투자법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장기로 본다. 앞으로 AI 반도체의 향후 성장성을 보고, 그렇지만 지금 9만 원은 밸류가 좀 높다. 단기 관점에서 좀 높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가 높아도 나는 들고 갈 거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시면 돼요. 물타기 계속 쭉쭉 하세요.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평단 낮추세요. 나는 이 회사에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향후 비즈니스 모델, HBM, AI 반도체 등등 성장성에 대해서 나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4만원, 5만원대에서 CG도 않고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요때 상가 갔죠. 또 며칠 지나서 며칠 지나지 않고 6%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으로 오르고 또 12%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들도 매수는 했네요. 근데 이렇게 개미한테 넘기잖아. 외국인들 보세요. 와. 이때 외국인 기관들은 왕창 샀죠. 왕창 사놓고는 결국 올려놓고 10만원대는 뭡니까? 개미들한테 넘겼잖아. 개미들한테. 그렇지 않나요? 자, 현대힙스 1년 동안 보세요. 이 기관들 주구창창 팔았습니다. 1년 동안. 주구창창 팔았어요. 이 보세요. 한가 들었을 때도 팔고 개미한테 떠넘기고. 예. 자, 이 회사를 보면 5천억 달입니다. 5천억 달이 시가총액이. 그리고 보면 매출은 시가총액 대비 훌륭해요. 매출은 시가총액 대비 훌륭해. 근데 영업이익이 140억, 38억, 52억. 너무 작다라는 거죠.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자, APR. 이 회사도 46만원대까지 올랐죠. 따따상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 2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25만원에서 뭐 장기로 본다 하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근데 단기로는 저는 조금 고점이다. 단기로는. 그리고 공모주 샀던 분들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본전이잖아요. 차라리 이때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는 확률에 입각한 투자법을 해야 돼. 그럼 이때까지 공모주를 보면 어때요? 어쨌든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저는 공모주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몇 주 못 받거든. 그거 몇 주 받아갖고 따따상해도 몇십만 원 벌 거 차라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면 소외주나 아니면 저평가주에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면 저평가주에 투자를 하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공모주는 투자 안 합니다. 만약 공모주를 내가 원하는 주수만큼 받으면 공모주를 투자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많이 넣어도 몇 주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주 투자 안 하고 또 공모주에서 확률에 입각한 투자법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공모를 받았으면 첫날이나 둘째 날 그냥 팔아버려라. 두 번째. 공모주는 쳐다보지 마라. 성장했으면 쳐다보지 마라. 제가 이것도 영상에 얘기했어요. APR 같은 경우는 공모하고 나서 절대 사지 말고 이 회사 보면 좋은 회사고 국내 1위 홈뷰티 디바이스 회사기 때문에 장기로 봐라. 그렇다면 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차라리 조금씩 매수를 해라. 내가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제가 이 회사 분명히 따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첫날은 너무 강기가 불고 그리고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어차피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첫날 공모하는 날 내가 용돈벌이 하려고 들어갔다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돼요. 그 기간에 외국인이 양아치들이 팔아먹잖아. 개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 APR는 좋은 회사라 봅니다. 좋은 회사고 앞으로 홈뷰티 디바이스 이런 섹터가 좀 좋다 생각해요. 비즈니스 모델 좋고 향후 성장성도 좋다. 이 회사는. 다만 첫날은 너무 강기가 불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46만원이 들어가고 나는 장기로 볼 겁니다. 떨어졌다면 물타기 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기로 보고 얼마 먹고 나오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투기.
내가 근데 이 회사를 믿고 46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기간 존버를 하면서 떨어진 물타기 할까? 그럼 괜찮죠. 진입 타점은 의미가 없다. 내가 계속 꾸준하게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누가 뭐라 해도 투자한다면 그거는 뭐라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에서 46만 7천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존버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따따상 될 것 같아서 100만 원 넘길 것 같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3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649대 1의 경쟁률. 역시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왜? 첫날은 분명히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첫날은 예를 들어서 공모가를 3만 원 결정했습니다. 역시 공모가 밴드에서 오히려 더 올라서 결정했죠. 기관들은 또 팔고 나가겠죠. 기관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공모가 밴드보다 하냐면 더 많이 이 주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수를. 이번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2168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한 기관 수는 2023년 이후 진행된 상장 수요 예측 이후 최대다. 참여학 가운데 2149개 기관이 공모한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했다. 대부분이 제시했죠.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 중 11%가량만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맺었다. 그러니까 11%. 나머지는 첫날이다, 둘째 날이 오르면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면은 이날 12월 13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사면은 출범의 자동차 전장장치 제품과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 전장 부품이 주력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하나 등이 주요 고객사다라고 돼 있네요. 1998년이고 모터 제어기 감속기. 분명 오르겠죠. 첫날은 오를 겁니다. 근데 첫날은 근데 따따상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APR도 관심을 모았지만은 따따상은 못 됐잖아요. 근데 오르게 오를 거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발 투자합시다. 첫날 이게 확 오르면 들어가지 마세요. 설사 둘째 날 또 오른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투자법은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니잖아요. 공모가보다는 많이 갈 것 같은데 공모가 투자했던 분들도 APR 보십시오. 차라리 그때 많이 올라서 첫날 많이 올랐을 때 팔고 나가긴 났잖아. 좀 더 오르면 100만 원 가겠지가 아니고. 지난해에 이어 기공개 시장이 가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연이어 수요 예측 과정에서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공모가 버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닉스 스튜디오 3익, K웨더, E8, APR 등의 공모가가 모두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30% 넘은 경우도 나왔다. 오상 헬스케어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희망 밴드 상단을 33% 초과했네. 33%. 2만 원 최종 결정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국내외는 2,700곳이고 98.4%가 밴드 최상단이 15,0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입니다. 자, 첨보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공모가 4만 원에서 시작해갖고요. 하락해갖고 3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2차 전지 때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36만 원, 40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첨보라는 기업은요. 공모가 4만 원에서 거의 40만 원 가까이 올라왔죠. 거의 9배, 10배 가까이를 올랐습니다. 자, 이때 오를 때만 해도 주주들이나 투자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쭉쭉 오를 거다. 앞으로 이 성장성을 믿어 의심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도 이 첨보라는 기업을 6만 원인가요? 5만 원대 투자해갖고 8만 원, 9만 원대 팔고 나왔어요. 너무 아까워 죽겠던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 그러던 첨보가 87,000원까지 떨어졌고 지금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첨보 기관들 보세요. 주구창창 팔죠? 주구창창 팝니다. 자, 실적을 봅시다. 결국에는 적자잖아요. 적자. 결국 이 실적을 주식에서는 실적을 말해준다. 자, 2020년, 2021년, 2020년 오르다가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 회사도 역시 실적이 안 나온다.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왔다면 이게 1900억 달이가 아니라 뭐 1조였고 뭐 영업이익이 뭐 한 800억, 900억이었다면 모르죠. 주가는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은요.
단기는 수급일지 몰라도 장기는 실적입니다. 실적 앞에 장사 없단 말입니다. 애플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주가가 잘 못 가는 거잖아요. 애플도. 엔비디아도 난중 분기에 실적 보고서 나와서 실적이 못 나가면 엔비디아도 못 가는 거죠. 지금 아바고가 저번 주 금요일날 5% 떨어진 건 뭡니까? 실적 때문이잖아요. 실적. 어닝 미스였잖아요. 자, 이런 게 그럼 왜 나오냐면, 자, 2023년 3월 11일 기사고요. 1억에도 안 사면 언제 살래라고 합니다. 1억에도 안 사면 PTSD 오죠. 나만 거지 되는 것 같다. 남들은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거지 되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폭등하면서 사정 책임기를 연일 경신하더니 1억 돌파를 했다. 그래서 투자자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겼다. 절대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 없다고 거지다라는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제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언제였어요? 박상기나 은성순한테 남들 거들떠도 안 볼 때 공포심이 들 때 왜 비트코인 사? 그거 왜 사는데 가치도 없는 거. 그럴 때 사갖고 악재 때 사서 돈 번 사람 그 존버할 때 사면 돈 벌었어요. 비트코인 좋다 할 때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2020년 어떤 일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 때 벼락거지라고 했어요. 벼락거지.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부동산 사면 망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부동산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했죠. 이혼 당하거나 맨날 부부싸움 했잖아. 왜? 샀으면 올랐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사고 갭 투자 잘했던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안 사면 PTSD 올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장 높은 상단의 호가에 부동산 산 사람들은 가뜩이나 금리까지 올라서 허덕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다른 영상에 보면 타이거 차이나 2차 전지를 매수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전기차가 안 좋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로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좋고 AI 반도체가 너무 안 좋고 엔비디아 꼬라박으면 저는 AI 반도체 ETF 같은 데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PTSD가 올 필요가 없고요. 이런 공모주들이 첫날에 이렇게 따뜻한데 하고 내가 좀 얼마 먹어보자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때 탈 걸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은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거는 합법적인 뭡니까?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즉 내보다 비싼 값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 튤립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제일 핫할 때 그때 네덜란드를 보면서 사람들 가치를 매겼겠죠. 하지만 그게 꺼졌을 때는요. 가치를 못 매기지 않습니까? 아니 네덜란드 그 튤립이 그게 튤립 그 자체만으로 먹을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배당을 만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남들이 관심을 안 갈 때 그때 사세요. 그때 집을 샀어야 했다고 했는데 이때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 특히 최상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자 내기도 허덕거립니다. 왜? 비싼 값에 들어갔잖아.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었어. 그 30억짜리를 샀어요. 왜? 이게 45억 될 줄 알고 샀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았겠죠. 대출 받고 그러면은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30억이면은 와 대출 얼마 내야 되겠어. 그 2017년 신라젠 샀어야 했어. 2018년 헬릭스미스 샀어야 했어. 2020년 집을 샀어야 했어. 2021년 2차 전지를 샀어야 했어. 2022년 NFT를 샀어야 했어. 2023년 AI 반도체를 샀어야 했어. 라는 게 언론이랑 기사에 뜨면 뭡니까? 이미 막차를 탄 거란 말이에요. 막차를. 보유자의 영역들은 이미 그 언론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안 좋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야금야금 모았거나 아니면 존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언론이 나오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HLB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는 이해가 참 안 가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주가는 10만원 넘고요. 최고점. 어제 찍었죠? 최고점. 10만원 찍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면은요, 매출 보이고, 영업이익 보이고, 당기순이익 보이는데요. 우리가 뭡니까? 제가 주식에서는 확률에 입각하는 거랬죠. 그리고 주식은 이 학습 효과도 중요하고, 경험이랑 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라젠 사태나 HLB 사태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 그때 회사들이 다
정부에서 약간 코로나 치료제를 국내용 코로나 치료제를 좀 만들어서 좋겠다 해갖고 다들 코로나 치료제 만든댔습니다. 근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이렇게 막 국제적으로 그렇게 핫하게 풀렸나요? 안 풀렸죠. 안 풀렸습니다. 이 바이오주는요, 진짜 투자하기 힘들어요. 바이오주는 진짜 투자하기 힘듭니다. 이 신약 개발이란 건요, 100개를 하면 그 중에 진짜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국내 말고,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바이오는 미국 회사를 투자를 해라. 미국에 워낙 유명한 회사도 많잖아요. 뭐, 존스앤존스도 있고요. 머크도 있고, 에이브비 있고, 네. 하이자 뭐 지금 안 터지면 하이자도 있고. 왜? 미국의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R&D 비용이라 국내 R&D 비용 갭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논문 수라든지 파이프라인이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HLB의 미래를 보면서 그 신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확률에 입각했을 때 국내에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사들의 신약이 개발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높을까요? 그리고 HLB는 약간 지주사 좀 비스무리하잖아요. 지주사가 PBR을 많이 받나요? 요새 암만 저 PBR 업체들 지주사라든지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주 환원을 높여서 주가가 오른다 하지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HLB가 어쨌든 3년 연속 적자였고 올해도 아무래도 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2003년 적자 1분기, 2분기, 3분기. 자, 4분기는 이거를 많이 하려면 이거 이상을 벌어야지 흑자 전환인데 저는 그러면 2023년도 적자다. 그러면 4년 연속 적자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잘 간다.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장에 보면 너무나도 좋은 회사들도 많고 하고 물론 뭐 이때 샀던 분들은 수익권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샀던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더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합니까? 더 오르다 칩시다. 근데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겁니까? 그냥 사람들이 더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차트를 보든지 뭘 보든지 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이런 투자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로 상패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지만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런 주식이나 투자법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는 공모주 투자 안 하고요. 어차피 주수 몇 주 못 받잖아요. 제가 청량을 넣더라도 주수 몇 주 못 받고요. 그리고 첫날 팔더라도 얼마 벌지는 못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뭡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투기적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 용돈번에 해보자면서 단기적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런 것들은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회사 싸게 사서 그 회사가 가치보다 비쌀 때까지 들고 가면서 그 회사와 같이 뭐 배당도 받고 회사의 가치가 커가는 그런 시간에 복리에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지 저는 좀 좋아하지 않는 투자법입니다. 뭐 투자법에는 뭐 여러 가지는 많지만 제 기준에서는 안 맞는 투자법이고요.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서 맞지 않고 특히나 주식 초보자들 이제 입문한 분들한테는 절대 이런 투자 방식은 배우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저는 주식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률에 입각한 투자법을 해야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